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요.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게 되는 유학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에듀하우스 마케팅팀 팀장 전수연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 초에 오셨는데 참 오랜만에 맞아요. 또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요즘 또 유학 트렌드가 어떨지 좀 궁금해요. 네. 네, 우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전으로 해가지고 유학 자금이 조금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어학연수라던가 대학교 쪽으로 편입이나 그다음에 또 입학, 진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1, 2년 전만 해도 워킹홀리데이라던가 필리핀 어학연수 같이 저렴하면서 일자리를 같이 찾는 어떤 연수가 트렌드였다면은 지금은 다시 한번 취업이라던가 본인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관련 전공에 대해서 유학을 원하는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한 이제 대학원이나 MBA 쪽도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트렌드가 이제 금세 이렇게 변하는군요. 그렇다면 좀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트렌드에 맞춰가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도 뭐 계속적으로 그 트렌드 분석도 하고 저희들도 네.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상담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깊이가 많이 있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유학회사에 의존해서 뭐 목적지라던가 뭐 고객들이 이제 어떤 목표가 정해졌다면은 지금은 이미 대학이나 기업들이 외국계 학교들하고도 많이 이제 뭐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교환학생이라던가 목적지를 선택해서 문의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기 유학이라던가 사전 뭐 단기 연수, 뭐 조기 캠프 등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국내 대학 진학이 그만큼 어렵고 1인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애정이나 관심도가 몇 배 증가해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제3국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라던가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의 이제 비영어권 국가에서 공부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전문 직종에 대한 유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예전만 해도 일반학과, 뭐 비즈니스라던가 IT, 아트 정도의 일반학과를 선호를 했다면은 이제 1, 2년 전문학교까지도 상관이 없이 전문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뮤지컬이라던가 음향, 제약, 요리, 뭐 조경까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아요. 요즘은 참 예술 분야도 유학을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트렌드들을 많이 읽고 알고 있어야만 이 고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답변을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양한 국가의 뭐 학생분들이나 고객분들을 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학제라던가 그 다음에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유학할 수 있게 끊임없이 스터디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또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니까요. 이 많은 고교생들 역시도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죠. 네, 저희 쪽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예. 일본 청소년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4개국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때 보았었을 때 해외 유학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무려 82%나 되었고요. 우와.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58%, 예. 미국이 53%, 일본 같은 경우가 46%의 비중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유학 기간으로 보면은 한국, 미국,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학위 취득까지 생각하는 장기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 단기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을 이렇게나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긴 한데요. 그만큼 유학을 통해서 또 학위 취득에 굉장한 메리트를 학생들이 느끼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았었을 때는 학업적인 부분이라던가 글로벌 취업 부분들, 커리어에 관련된 부분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저희 나라가 벌써 대학이라는 부분이 취업 스펙의 하나로 지금 작용을 맞아요.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입학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졸업은 또 쉽다 보니까 해외 대학하고 이런 차별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은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더라도 졸업은 어렵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라던가 아니면 그 전공에 맞는 어떤 뭐 수업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좀 뎁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 특별하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업무 성향이라던가 능력, 영어 등이 인정을 받으면서 해외 기업들도 한국 학생들을 찾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공장이라던가 지사 부분들을 많이 설립을 하면서 하청 중소기업까지도 지금은 해외 유학생들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환경이 굉장히 좀 유학생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여러모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학업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봤을 경우에 좀 더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학업적인 면으로 이제 보자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교, 스카이 대학이나 좋은 대학으로 들어가려는 게 목표라면은 네.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업적인 부분에서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학과명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물학과였던 부분들이 시스템 생물학과라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해외 대학은 아직도 바이올로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 학문이 잘 되어야지 응용 학문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응용 과학이라던가 응용 학문까지도 기본적인 어떤 이론에 중심을 두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렇군요. 깊이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유학이라는 게 참 먼 얘기고 정말 극소수의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나이를 불문하고 많이들 유학을 꿈꾸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예전에도 유학에 대한 어떤 니즈라던가 뭐 도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2013년도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위 취득까지도 조금 좀 전문화된 공부를 원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취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좋은 대학으로 진학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취업 같은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던가 한류 열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대에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에 따라서 꼭 하고 싶은 전공이라던가 분야에 대해서 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도 유학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출신보다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라던가 기업들이 4년제 졸업자를 아직은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학까지도 4년제 대학으로 유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특목고라는 게 생기면서 사회가 네.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특목고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죠. 네. 좀 약간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특목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바라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언어라던가 과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진학을 하기 위해서 특목고가 생겼다는 게 사실이었지만 지금 특목고를 위한 국제중학교가 생겼고 예. 예전이야 특목고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지만 국제중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벌써 특목고 진학을 아니, 위해서 뭘 준비를 한다고요? 하고 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 따르면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 예. 2년에 한 2,400만 원 정도가 학비가요? 학비만 들어가고요. 6년 동안에 초등학교 학비만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스쿨버스 한 달 들어가는 비용만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에 거의 한 3,600 정도라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비용 봤었을 때는 2억이라는 네. 비용이 특목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비 합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참 얘기만 듣고 너무 혼란스럽고 네, 너무 네. 걱정이 되고 나중에 네.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이렇게 다 따라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보긴 하겠지만 어찌 됐건 그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좀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2013년도 수시 모집에서 보다시피 NEET라고 해서 NEAT 지금 영어 공식 그 시험 과목이 서울대학교는 지금 폐지를 하고는 있지만 거의 지금 6개 대학에서 25개 대학으로 증가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대입 수능 대신에 니트라는 이 영어 성적을 많은 기업들까지 활용을 하게 돼서 영어 대체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니트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하고 다르게 말하기라던가 쓰기라는 영역에서 기존
한국의 영어 교육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트에 대한 좋은 성적을 얻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방학 캠프라던가 단기 유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말하기라던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필리핀이든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뭐 국가로 뭐 단기로 연수를 갔다 오는 케이스들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국내에서 내신 올리기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미리 준비해 놓고 뭐 자신감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정보력 좋은 어머님들, 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형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미 뭐 유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미리 외국에서 지금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학교들, 그 밑에 있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점수를 가지고 내신 성적 없이도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내신 성적에 뭐 좌우하고 있는 입학 전형 부분들이 공인 영어 성적으로만도 좌우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미리 3년에서 5년, 1년에서 2년 정도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을 연수나 어떤 유학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영어나 내신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져 놓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단계를 지나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뭐 학생들이 뭐 이미 대학생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 대학생들 저희가 이제 뭐 상담을 해보거나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은 대학생들이 벌써 IBT 점수라던가 토익 점수, 뭐 IELTS라는 뭐 영어 공식 점수들이 충분히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1, 2학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다니고 3, 4학년으로 편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영국, 뭐 캐나다, 호주 같이 해외 대학들이 저희 나라 대학의 1, 2학년 과목을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부터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학을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차라리 빨리 1학년 혹은 2학년 때부터 유학을 시작하는 것이 학점도 받고 나중에 시간 허비하는 부분들이 없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도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하버드를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좋을까요? 네, 네. 학교 선택 팁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공 과목에 관련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던가 국가를 선택하시는 것도 일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IT 산업들이 발달된 곳으로 가시면은 그 IT 관련된 학교들이라던가 그런 기업들을 많이 인턴까지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패션이라던가 요리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 분야에서 인턴이나 아니면 산업 협동 활동, 산학 협동, 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학 비용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으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립대보다는 사립대학교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과대학으로 나뉘어져서 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컬리지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전문대학이지만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학들을 컬리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보스턴 주립대, 보스턴 대학교 하면은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유명할 것 같은데 보스턴 컬리지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처럼 단과대학교로 나뉘어져서 소수 정예로 공부도 받을 수 있고 전공에 대해서 심화 과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립대학교, 단과대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유학도 사실 떠나서 잘 되면 되지만 떠나서 안 되면 돈만 쓰게 되는 거잖아요. 떠나면 안 될 유형들 혹시 좀 있을까요? 네, 네,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예를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예. 뭐 아시다시피 실패한 예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자면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예. 캐나다로 갔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친구, 같네요. 예,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좋았고 예. 그다음에 뭐 아주 그냥 밝은 학생이어서 부모님은 뭐 일단은 학교를 안심하고. 보냈는데요. 예. 고집이 조금 셌고요. 식성 부분에서 조금 카탈스러운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 나오는 것들을 쓰레기통에 그냥 막 버려버린다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제재하는 부분에서 말을 계속 안 듣는다던가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케어를 해주십시오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네. 결국은 학생은 적응을 못하고 퇴학을 당하는 케이스가 아하.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를 못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하기도 어렵고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어렵다 보니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던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 유학은 100%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맞아요. 있습니다. 뭐든지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서 더욱더 유학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실패한 대학생의 케이스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대학생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본인들이 뭐 졸업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례들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대학생들이 실패하는 케이스는 영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미국이면 미국 학생들, 영국이면 영국 학생들과 대학교 과정들을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같이 겨루기를 해야 되는데요. 본인들은 토플 성적이 충분히 있고 본인들의 공식 성적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입학은 되었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디스커션, 뭐 논의를 한다던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부분들에서 선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필수 전공으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들을 이수를 못하는 케이스들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졸업을 못하고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핸디캡이라는 이 영어 부분들이 어떤 통과가 안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 호주 같은 경우에는 3과목 이상을 꼭 이수를 해야지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비자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충분한 학습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무튼 네. 유학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정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 영국 대학 박람회 준비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예, 예. 맞습니다. 이번 다다음 주죠. 5월 25일 토요일 날 코엑스에서 미국과 영국 대학 박람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재수생들 아니면 한국에서 성적은 성적은 어느 정도 성적 때문에 원치 않은 대학이나 전공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영어랑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함께 판단해 볼 수 있는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 토플이라던가 SAT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네. 내신 성적은 조금 안 돼서 중위권 학교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라던가 SAT 없이도 미국이나 영국, 뉴욕 주립대라던가 매사추세츠 주립대라던가 이런 대학들을 쉽게 진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유학을 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자세한 일정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5월 25일? 네, 5월 25일 토요일이고요.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1시에는 명문 보딩 스쿨에 대해서 입학 설명회가 있고요. 예. 2시 반에는 영국 대학 입학 세미나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에 있는 보딩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출신에 있는 캐츠 아카데미 이공계 학과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예. 입학 사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네. 5시까지 1대1 개인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 같은 경우 해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해외 유학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없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불분명한 정보에 의해서 유학을 선택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본인에 맞는 유학 계획을 세운다면은 성공적인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유학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